네,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산뜻 의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여성 질환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질염이 있어서 고생했습니다. 최근 질염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데 산부인과 가기는 무섭고 인터넷에 보니 깨끗하게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고 해서 매일 깨끗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증상이 나아진 것 같지 않아 고민입니다. 환자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의 문턱이 금전적으로 낮은데 심리적으로는 좀 산부인과가 방문하기는 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질 안에는 약간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질염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 막 수돗물로 막 씻고 그리고 또 그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질내에 있는 아주 좋은 유익항균들이 다 씻겨져 나갈 수가 있고 또 질내가 알칼리화가 돼요. 이게 산성이 어느 정도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질염이 잘 생깁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 조금만 분비물이 나오고 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막 세정기도 막 그냥 함부로 구입을 해가지고 매일 쓰고 그다음에 그 안에까지 계속 씻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초기에 치료를 놓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열심히 잘 씻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니까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단순한 질염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더 나쁜 경우에는 골반염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불임이라든지 아니면 자궁의 임신, 골반통 이렇게 그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분비물 검사라든지 성병 검사를 꼭 받으시고 초기 치료를 꼭 받으셔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라든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질염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부인과에 꼭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염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질염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캔디다성 질염, 그 다음에 세균성 질염, 그리고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가장 흔하고 쉽게 자주 걸리는 질환이 그 캔디다성 질염이에요. 적어도 성인 여성이 있어서 생애에 한 75%는 딱 한 번이라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1년 내에 재발하는 확률이 45%나 돼요.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산부인과에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막 꽉 끼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통풍이 잘 안 되죠. 특히 이제 뭐 면티가 아닌 이런 일반 그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꽉 입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습해지고 특히 여름에 더 습하죠. 그러면서 그런 습한 환경이 이제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고 또 곰팡이가 좋아하는 게 당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도 많아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또 문제가 이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질 분비물이 많아지면서도 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항생제를 여러 가지 질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광염 등으로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항생제를 오랫동안 복용해도 그 항생제 때문에 또 질내의 그 정상적인 균들이 다 죽어가지고 곰팡이 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 때문에 뭔가 좀 밑에가 가렵다 따갑다 하면은 곰팡이를 먼저 의심을 하셔야 되고 증상은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와요. 막 뭔가 하얀 덩어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걸쭉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외음부가 상당히 가렵고 따가워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관계 시에 통증도 올 수 있고 소변 볼 때도 아플 수 있어요. 이런 통증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이제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세균성 질염이 있는데요. 이거를 질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요즘에 많이 변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질내의 환경의 변화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질내에는 원래 우리 몸에 유익한 젖산균이 살고 있어요. 락토바실루스라고 하는 건데 그 세균성 질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기성 세균들이거든요. 이런 세균들이 질내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균들이 이제 감염을 시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몸에 좋은 유익항균은 감소하고 현기성 세균이 이제 증가하면서 질내의 그 산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화 되면서
냄새도 나고, 물론 심한 경우에는 트리코모나스성 질염도 올 수 있어요. 이게 트리코모나스성 질염은 세균성 질염이랑 아주 상관관계가 높아요. 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젖산균이 만약에 이제 80, 90%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세균성 질염은 한 80%, 그리고 트리코모나스성 질염은 90% 이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에 그 유익한 그 젖산균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아까 냄새가 안 좋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분비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흰색이나 회색 분비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와서 다시 당연히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리코모나스성 질염인데, 사실 제가 외래에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 이런 질환에 걸린 환자분들을 접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성매개성 질환이기 때문에 남편분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뭐 딴짓했나 이러면서 남편한테 따지러 가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남편분은 이제 병원에 전화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의사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길래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냐고 막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매개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그걸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공중시설에 이제 뭐 수건 같은 거 잘못 쓰면은 거기서 이제 균이 손에 묻어가지고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도 트리코모나스성 질염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발 싸우지 마시고 두 분이 사이좋게 약을 꼭 나눠 드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3가지 그 질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약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질염이 있을 때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질염이 있을 때 성교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그 성교통 유발하는 것이 캔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성 질염도 성교통 유발할 수 있어요. 그 2개 질염이 사실 약간 좀 증상이 비슷해요. 따갑고 그 다음에 가렵고 그러면서 막 그 성교통, 배뇨통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관계를 하면 아프잖아요. 당연히 그 여성분을 위해서라면 관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데 세균성 질염이 어떤 염증이라기보다는 질내의 환경이 변화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리 전후나 아니면은 성관계 후에 잘 생겨요. 그렇지 않아도 뭔가 질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런데 거기다 성관계 하고 나면 이런 세균성 질염이 잘 생길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은 이제 질환의 상태가 뭔가 안 좋다. 분비물이 안 좋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숨을 볼 때도 뭔가 따갑다. 이러면은 성관계를 피하시고 꼭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자한테 생기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가 질염이라는데 질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질염이 생기면 생리 주기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실 질염하고 생리 주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몸의 그 리듬이 깨지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질 수가 있는데 질염이라는 게 결국 면역력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성 피로, 밤낮이 바뀌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일에 지금 치여서 막 살고 있는 그런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생리 주기도 불규칙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질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같이 2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염은 감기 같은 거라고 하던데 잘 씻고 관리해주면 병원에 안 가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감기 같다고 의사들이 많이 얘기해요. 막 그 병원에 오면은 제가 심각한 질환인가요? 막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우리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 감기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흔한 질환이다. 다만 감기 같은 경우는 좀 뭐 해열 진통제 잘 먹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하면은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질염은 달라요. 질염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뭐 쉬면 좋아지겠지 할 수도 있는데 초기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골반염 아니면은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초기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안전합니다. 연두색 질 분비물이 나오고 누구 깬 것처럼 하얗게 나와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가려운데 혹시 질염일까요? 캔디다성 질염입니다. 그러니까 캔디다성 질염은 곰팡이 특징이 이제 하얀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즈 같은 거라도 얘기하지만 이제 동양권으로 얘기하면은 두부같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부같이 이제 막 으스러져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많이 가렵고 따갑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그 곰팡이에 의한 염증으로 생각을 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